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사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 조현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현병이란 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어의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던 이 병이 이 개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이 실제 뭐 이중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된 이름이라 이렇게 해서 바꾼 거죠.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이나 그다음에 사고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 조현병에 걸리는가? 보통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통괄해서 부르는데 이 조현병이 원인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유전적인 그런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성 인자를 가지고 난 사람들이 조현병이 많이 걸리더란 거죠. 그러나 때로는 유전과 전혀 관계없이 환경이나 또 어떤 감염이나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또는 사회 그런 환경 때문에 이런 조현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과 관계되어서 이 마리화나 같은 이런 중독이 되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조현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아느냐? 옆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거기에는 양성정세가 있고 음성정세가 있습니다. 양성정세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죠.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있는 것이 환자들에게는 있고 보통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양성정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망상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delus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해망상입니다. 자꾸 우리 며느리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 대통령에게 내가 지금 미움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다. 이런 피해망상을 가집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과대망상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내가 바로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과대망상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망상이 이제 보통 사람에게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환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시청각, 그러니까 청각의 환각을 일으킵니다. 일루전. 그래서 아무 소리가 없는데 자꾸 지금 쥐 소리가 난다. 지금 전쟁 소리가 대포 소리가 난다. 이렇게 청각적인 환각을 일으킨 거죠. 또 촉각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자꾸 내가 지금 이 다리를 자꾸 기어다니고 있다. 또 시각의 환각을 일으키는데 내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부처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이 시각의 환각을 일으킵니다. 사막지방에 가면 이 신기루 같은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각에도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썩는 냄새가 난다. 또는 여기에 뭔가 지금 자꾸 고소한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후각에도 있고요. 자기
미각도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뭐 자꾸 여기 미원이 들었다 또는 여기 설탕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미각에 이상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보통 사람에게 없는데 그것을 자꾸 믿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악유가 됩니다. 그 악유하다 보면 화가 나서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이 괴로운 거죠. 이 사회에 그런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증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이죠. 자, 이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없을까요?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기뻐야 되는데 그냥 무덤덤해요. 또 슬퍼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야 되는데 그냥 멍멍해요. 이런 것이 보통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표현이 감정 표현이 없는 것이 이 조현병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또 어떤 동기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번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페일하고 낙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적당한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영 자꾸 빗나가니까 대화가 끊기게 되죠. 또 집중을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보통 사람에게 마주 이야기할 때는 서로 마주 쳐다봐야 되는데 이런 집중을 못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기억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기억이 자꾸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친근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현병에 걸리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무덤덤해요. 자식 봐도 무덤덤해요. 또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성과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보통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져요. 이런 것이 음성 증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조현병이 얼마나 많으냐. 보통 인구의 0.3% 내지 0.7% 됩니다. 1000명 중에 3명 내지 7명 정도 있다는 거죠. 대개 남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보다 약 1.4배가 많은 거죠. 한 배 반 정도가 더 많은 거죠. 남자가 이 조현병에 더 잘 걸립니다. 자, 대개 언제 출발하냐, 어떤 병 언제 나타나냐, 그 발병기라 그러는데 보통 사춘기 이후에 청년기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피크가 19세에서 25세 사이에 이 조현병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유전적인 그런 증세가 소질이 있었더라도 유치원, 중학교까지는 나타나지 않다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서 대학생이 되어서 또는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가끔 보면 이제 고등학교까지 너무 말짱하고 아주 정신이 참 건강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몇 년 후에 대학원 간다고 왔는데 보니까 이런 병에 걸린 그런 환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증세가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고 정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심리 치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약들이 되게 부작용이 많아요. 보통 엠슬프라이드 또는 올란자펜 또는 레스페리돈 또는 클로자제펜 뭐 이런 약들을 많이 쓴다. 이런 약들은 대개 쓰면 잠이 많이 오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멍하니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심한 사람들은 보통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6개월 또는 몇 년씩 계속 입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타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괜찮은 줄 알고 내놨는데 그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떠밀어서 죽게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가 잘 판정을 해서 사실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고 가족하고도 동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 가족들이 와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오락을 하고 탁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 같이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이렇게 예술가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 치료를 합니다. 여러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데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같이 놀아주고 하는 것이 치료의 일부분입니다.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이 바이올린을 들고 정신병동에 가서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의사들이 이 정신과 시험은 막 99점, 100점씩 맞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과는 자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정신과 이렇게 환자 실습을 돌아보니까 이 우울증 환자하고 이렇게 같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우울해지는 거죠. 또 정신이 이렇게 종합병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정신과 의사들을 참 존경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보통 우리는 뭐 감기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감기가 옮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며칠만 그렇게 영향을 받지만은 이 정신과 의사들은 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환자를 돌보다 보면 자기 자신이 미쳐질 지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건히 다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비신앙인과 같이 놀아주다가 도로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다가 도로 그 사람들에 동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바로 서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영혼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